잘못되면 그러니까 주말에 채워야 돼. 다음 주에 좀 검사를 한번 확인할게요. 왜냐면은 중간 정도 지났는데 이번 주말에 좀 채울 기회를 줄 거고, 이번 주말에 못 채우면 다음 주에 검사해서 빈 거 얼마큼인지 보고, 많이 빈 학생은 어쩔 수 없이 저랑 토요일날 같이 공부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좀 채워와. 알겠지? 은근 보일 거 검사 안 하니까 슬슬 대충 넘어가시는 분들 보여서 하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숙제를 안 하면 안 늘어. 내가 그냥 듣는 것만으로 안 는다고. 그리고 계속 시험 올해는 친 거 오답노트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 만드시는 분들은 좀 만드세요.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다 할 것도 아니잖아. 거기서 틀린 것만 하면 되니까. 자, 지난번 숙제한 거 중에서 잘 안 된 거.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 가지 방정식 쪽 숙제를 냈어요. 그쵸? 그래서 좀 복잡한 식의, 고차 방정식의 풀이라는 파트가 있었고, 맞죠? 그거랑 엮어서 이제 뭐 복소수 관련된 거 있었고, 뭐 활용 뭐 하고 부정 방정식까지 해서 숙제를 냈어요. 자, 여기서 잘 안 되는 거. 548번 548번 또 524번 551번 553번. 자, 나머지는요? 545번 여기부터는 진도를 조금 천천히 나가고 있으니까 숙제 난도 좀 공정이 될 거예요. 왜냐면 어려워서 그래. 앞쪽에는 배운 게 얼마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얼마 없어서 문제 난이도도 어느 정도는 한계치가 있고, 내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되게 제한적이라면 가면 갈수록 좀 복잡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배운 거 다 섞어낼 거니까 잘 고민해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524번은 지난번 했던 보기차 형태의 식이에요. 그런데 잘 봐봐. 내가 x제곱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잘 봐봐. x제곱을 굳이 라지 x로 바꿨죠. 그럼 이게 x에 대한 몇 차식? 2차식이 되고, 개수가 모두 실수인 상황이야. 맞아, 아니야? 그러면 잘 봐. 만일에 얘가 허근을 두 개를 가져. 혈내근인 허근 두 개를. 그러면은 자, x제곱이 허근, x제곱이 허근인 거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서 다시 허근이 나오고, 여기서 허근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허근을 가지면 서로 다른 내허근을 가지는 구조가 돼요. 물론 이거 아니어도 얘가 음의 근 두 개를 가지면 또 마찬가지로 사실은 허근 네 개를 가지는 게 되겠죠. 맞아요? 그런 상황인 건데, 문제는 지금 이 문제는 뭘 원했냐면 한쪽은 허근이 되고, 그러니까 근을 가지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허근 두 개로 쪼개지는 녀석과 중근으로 나오는 녀석을 원했던 거야. 그럼 일단 여기서 허근 가지면 얘도 허근일 거 아니야. 그래서 아까처럼 허근 4개를 가져요. 그러니까 일단 허근 안 가지는 상태에서 쪼개져서 허근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얘가 음의 실근을 하나 가져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쪽이 만일에 잘 봐봐. 양의 실근이 되면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음의 실근이 나왔어. 그래서 이쪽이 양의 실근이 나오면 이게 x제곱이 뭐 3이다 이렇게 되니까 풀마에서 두 개로 쪼개져요. 풀마 루트 3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중근이 되려면 얘가 사실은 그러니까 뭐가 된다고? 양의 실근은 안 돼. 음의 실근은 허근이야. 안 돼. 그럼 뭐밖에 안 남아? 0밖에 안 남죠. 0이 돼야 0이다라는 중근을 가지는 거예요. 구조가. 물론 얘가 애초에 이렇게 x제곱을 라지 x로 바꾸는 식이 아니면 이런 게 고민을 할 필요가 아예 없는 거야. 근데 이 문제 자체가 x제곱을 라지 x로 바꾸는 보기차 형태 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황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덤비는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상황을 원해. 그럼 일단 여러분, 라지 x가 0이 된다는 말은 얘가 상수항이 얼마가 돼야 돼요? 상수항이 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바꾼식을 쓰면 라지 x제곱 더하기 a 라지 x 되고, 그 뒤에 붙는 요놈이 당연히 0이겠죠. 맞죠? 라지 x 0 넣었을 때 0이 해가 되려면 얘가 상수항이 0 돼야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뭘 안다? 그러니까 a 4제곱 빼기 8a 제곱 더하기
2b제곱 빼기 4b 더하기 18은 0이다를 만족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 여기서 라지 x하고 라지 x 더하기 a는 0이다. 그럼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니까 여기서 라지 x가 0에서 중근 나왔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 음근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라지 x는 마이너스 a에다가 음근이 돼야 되니까 a 자체의 부호는 양수겠죠. 그 얘기예요. 자, 그럼 A, 이쪽에서는 A가 양수다로 끝이 났고, 이제 이게 0 된다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이게 0 된다를 정리할 방법이 뭐냐면, 자, A제곱 빼기 4의 제곱. 자, 이것도 결국 이쪽 내용은 뭐예요? 이쪽은 얘가 0이다니까, AB가 문자 두 개인데 0이다. 뭐야? 부정방정식이지. 부정방정식인데 실근 조건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완전 제곱식꼴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A제곱 빼기 4의 제곱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더하기 2배의 b 빼기 1의 제곱이 된다고요. 그럼 딱 맞게 이렇게 만들어져, 이 식이. 아니, 안 그러면 못 풀게 됐을 거 아니야. 이게 돼야 풀릴 거 아니야, 그치, 얘들아? 맞나요? 조건이 실수 조건인데 부정방정식이야. 그러면 당연히 실수 제곱꼴로 만들었을 때 예쁘게 정리가 되게 됐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정리가 예쁘게 됐다고. 그래서 여기서 b는 1이다가 나오고 여기서 a제곱은 4인데 그럼 a가 2거나 마이너스 2인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2다 없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최종 정답은 3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흐름이에요. 알겠죠? 자,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몇 개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정리하셔서 정답을 끌어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545번 볼게요. 자, 545번. 자, 일단은 연립방정식이 나왔는데, 자, 봐봐.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더하기 2배의 x 더하기 y는 k다 라는 방정식이 하나 나왔고요. 또 하나는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은 5다 라는 애가 나왔어요. 지금 둘 다 어차피 인수분해는 안 될 건데 내가 원하는 건 이걸 연립해서 해를 얻는데 그 해가 어떻게 나온다? x는 알파, y는 베타라는 해가 나오는데 이 알파 더하기 베타가 항상 양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해라 라고 문제를 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이걸 내가 연립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꼴은 아니죠. 맞죠, 여러분? 왜냐면 일단 k가 뭔지 알아야 뭐 덤빌 텐데 k가 뭔지도 모르는 거고 인수분해도 안 돼요. 근데 일단 얘가 어떤 식인지는 알아, 우리가. 대칭식이란 건 보여. 왜? x자리에 y 넣고 y자리에 x를 넣어도 같은 형상이란 건 보인단 말이야. 보이죠? 식 모양이 안 바뀌잖아. y제곱 yx 더하기 x제곱은 5 똑같고 y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2배 y 더하기 x는 k 똑같잖아. 그러니까 x, y를 바꿔 집어넣어도 동일하니까 대칭식 문제가 된 거야, 일단은. 아, 그럼 일단 내가 뭐라 해야 된다고 했죠? 대칭식 문제는 x 더하기 y를 스몰 a 말고 좀 튀게 라지 a라고 할게요. 라지 a라고 잡고 x 곱하기 y를 라지 b라고 잡읍시다. 이것도 되게 옛날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 옛날에 정석책의 대칭식 문제 내가 학생 때 배웠을 때는 이게 감마랑 오메가 같은 거 막 썼어. 근데 그게 되게 안 예쁘거든. 식 만들 때 막 좀 조금 해갖고 눈에 좀 티가 안 나. 그래서 좀 바뀌는 거 요새 이렇게 하더라고. 요새는 이제 그리고 그니까 바뀌고 나서 스몰 A 스몰 B로 했었었는데 이제 라지 A 라지 B로 하더라고. 눈에 좀 잘 띄라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이걸로 바꾸면 식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식이 어떻게 돼? 요 식이 a제곱 마이너스 2b를 한 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죠. 그리고 더하기 2 라지 a를 한 게 k다라는 식을 얻어요.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어때요? 이것도 a제곱 하는데 마이너스 b를 한 게 얼마다? 5다라는 식을 얻죠. 맞죠? 자, 그럼 이거를 연립을 할 수 있죠. 어떻게? 얘를 갖다 넣으면 되잖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b 더하기 2a 더하기 5는 k다라고 정리가 되나요? 아니면 b를 이러지 말고 잠깐 미안
근데 이거 연립할 거면 이왕이면 문자를 하나 날리는 게 나으니까 그냥 요거를 할 때 우리가 a제곱은 b는 라지 a제곱 빼기 5로 해서 집어넣어서 우리가 b를 날리자고요. 알겠습니까? 자, 이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0은 k다.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래서 좀 예쁘게 정리하면 라지 a 제곱 마이너스 2 라지 a 마이너스 10 더하기 k는 0이라가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생각해봐. 내가 원하는 게 뭐였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 그러니까 라지 a가 0보다 큰 근을 가지길 바라는 거야. 맞아요? 맞아 아니야 얘들아?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길 바란다고? 얘가 양근 두 개 가지길 바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뭘로 바뀌어? 2차 방정식의 근의 부호 문제로 바뀐 거야. 이까지 달려놓고 나니까. 대칭식 문제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막상 정답에서 원하는 걸 풀어보려고 하니까 중요한 과정에서 이제 뭐가 됐다? A에 대한 거. 지금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게 A가 0보다 크게 말했는데 결론적으로 여기까지 오고 나니까 뭘 얻어? 아, A가 양근 두 개 가지는 걸로 가요. 근의 부호 문제가 된 거야. 자, 그럼 이제 고민해야죠. 1번. 근의 부호 식들 떠올려 보는 거야. 이게 판별식 D는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실근은 가져야 되겠죠. 근데 서로 다른이란 말은 없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두 근의 합이 얼마? 두 근의 합이 지금 얘가 얼마예요? 이거는 그냥 대놓고 나왔잖아. 2라고 나왔죠? 맞죠?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다는 그냥 팩트하고 끝나는 거야. 팩트네 하고 넘어가면 된다고. 그 다음 3번, 두 근의 곱에 해당하는 놈은 얼마예요? k-10이잖아, 그치?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k가 10보다는 커야 되는구나를 얻는다고요. 참고로 판별식 D하면 어떻게 돼요? 1 빼기 마이너스 10 더하기 k니까 정리하면은 11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k가 11 이하다. 그럼 합치면 k 범위는 10초가 11 이하네? 끝!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저식을 대칭식으로 바꿔서 풀어야 돼요. 그냥 풀면 힘듭니다. 오늘은 빨리 집에 가야지. 아마 내일 나는 비반 애들을 막 엄청 소환할 것 같아. 비반 애들 숙제가 너무 안 돼 있어갖고 오늘 올라가갖고 막 다 조져갖고 다 와 내일 오라고 막 석한쌤 한 시간대 오라고 해야 되는데 내 시간대 오면 내가 힘든데. 저는 말했듯이 토요일날 나는 10시부터 3시까지 해요. 석한쌤이 3시부터 9시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침이랑 낮에 바빠도 저녁에도 있다는 거, 클리닉은. 그래서 그때 와서도 숙제하면서 석가쌤한테 질문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 반 애들은 나 있을 때 오면 좋잖아. 그래서 나 있을 때 오라고 얘기하는 건데, 몇 명이나 올지 올 사람만 오세요. 당뇨는 아니고. 자, 548번. 갑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을은 B에서 A 지점까지 동시에 출발하고 일정한 속력으로 걸으니까 서로 반대쪽에서 이게 오고 있죠? 오고 있다가 딱 만났어. 만났는데 갑이 을보다 8km를 더 걸었대. 그럼 같은 시간 동안 움직였는데 갑이 을보다 8km를 더 걸어서 갑이 좀 더 빠르다는 얘기죠. 그 다음 만나고 난 다음에 갑은 1시간 후에 B에, 을은 4시간 후에 A 지점에 도달했다고 치고 갑의 속력과 거리를 주고 문제를 풀래. 그냥 식세우라는 얘기잖아 이거는. 그냥 방정식 문제 푸는 거죠? 한번 정리를 해보자, 상황을. 분명히 A라는 지점이 있고 B라는 지점이 있고요. 여기 총 거리가 S km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갑이라는 놈은 자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갈 때 X km/h로 갑니다. 맞죠? 그 다음 내가 을은 알아 몰라. 을은 모르니까 을은 반대로 그냥 모르니까 미지수로 쓸게요.
y/h로 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만났을 때 얘가 8km 더 갔다고 얘기를 한 거야. 맞지? 그리고 얘가 1시간 더 지나서 도착하고 4시간 더 지나서 도착을 했대.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자면, 자, 만났을 때 시간이 있을 거야. 만났을 때 시간이 t 시간이 걸렸다고 치면 얘가 자, 갑이 움직인 거리는 xt고요. 을이 움직인 거리는 yt가 되고요. 그럼 xt 빼기 yt는 얼마다? 8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xt 더하기 yt는 얼마가 돼야 돼? 둘이 오고오고서 만났다는 얘기니까 합치면 전체 거리가 돼야겠죠. 일단 두 사람이 움직여서 만났다까지의 상황을 문자들을 그 글귀를 식으로 표현을 하면 미지수들을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이런 식을 얻는 걸로 마무리가 될 거라는 거야.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잘 봐. 결국 xt가 추가로 간 거리는, 자, 4x, 자, x라는, 값이 추가로 간 거리가 얼마냐면 1 곱하기 1시간 동안 갔다고 했으니까 x겠죠. 맞죠? 자, 1 곱하기 x를 갔을 거야. 그치 얘들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게 근데 결국에 뭐랑 같아야 되는 거야? 이게? 을이 온 거리만큼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yt가 돼야 되고요. 같은 식으로 4y 을이 4시간 동안 간 거리가 기존의 x가 t시간 동안 왔던 거리잖아. 남아있던 거리. 그래서 얼마? xt가 된다. 요렇게 식이 나와요. 자, 그럼 문자 몇 개죠? 문자 x, y, t, s 4개죠. 식 몇 개예요? 4개죠. 풀릴까 안 풀릴까? 풀립니다. 풀면 돼요. 이걸 세우는 걸 어려워해서 그렇지 세우고 나면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뭘 못해서 잘 못하냐면 이걸 문자로 잡아서 식을 세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걸 막 풀려고 덤비니까 잘 안 되는 거야. 이제 고등학교 버전들은 모르는 걸 미지수로 막 깔아놓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을이 움직이는 속력이라는 걸 y로 잡는 거랑 둘이 만났을 때 시간이 t시간 걸렸다는 거, 요거 두 개 문자로 안 잡고 풀려고 덤비면 되게 힘든 문제가 됩니다. 오히려 잡고 풀어야 쉬워져. 이제 정리만 해보자고요. 일단 이거 두 개 보면 알겠지만, 자 보세요. 우리가 이거 둘을 정리하기 전에 일단 이걸 보면 뭘 얻을 수 있어요? x가 yt고, 맞죠? 4y가 xt잖아? 그럼 나누면 어떻게 돼? 4y분의 x가 x분의 y니까 x제곱은 4y제곱이 돼서 우리가 x가 얼마다? 2y가 된다는 거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값이 을보다 2배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돼? 자, 봅시다. 정리해보자. 이걸 정리하면 x대신에 2y를 넣어서 2yt 빼기 yt가 되니까 yt가 되는데 그게 8인 거죠. 맞죠? 그러니까 xt가 8, yt가, 그러면 이렇게 되고 yt가 8이니까 xt는 얼마야? 16이 되겠죠? 그러면 이 둘을 더한 s는 얼마가 돼요? s는 24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s가 24km인 거는 빠르게 유도를 했고요. 말한 것처럼 xt, yt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쵸? 어우 덥다. 됐지 얘들아?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s가 이제 24인 거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서 x가 2y인 거 알았고, 이제 뭐만 풀면 되냐? 뭘 어디다 집어넣으면 끝나지? 다 얻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yt가 8인 거 얻었으니까 8 넣으면 x가 자체가 8인 것도 나오죠. 그래서 x는 8km/h고요. y는 4km/h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에서 구하라고 하는 s 더하기 x는 더하면 32. 끝. 간단하네요. 뭐야 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아직 이게 문자를 추가해서 식 세우는 게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아. 이거 틀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못 풀만한 수준으로 복잡한 문제는 아닌데 그런 것 같아요. 자, 다음에 551번.
551번 보시면 자 정수 K에 대하여 2x 세제곱 빼기 kx 제곱 더하기 49는 0이다. 요놈이 1보다 큰 자연수 알파를 근으로 가진대.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을 베타 감마라고 한대. 그리고 나서 뭐 구하라고 하는데 자 일단 자 내가 지금 이걸 봤을 때 모르는 건 뭐냐면 1보다 큰 자연수 알파가 그러니까 근이라는 걸 아는데 그걸 일단 이용을 해보자고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kx 제곱 플러스 49는 0이다. 여기 내가 x는 알파라는 해를 자연수 알파를 해로 가지니까 이걸 대입을 해도 마찬가지로 등호가 성립을 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똑같은 표현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써주시는 게 더 명확합니다. 이렇게 된 등호 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일단 알 수가 있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하는 건 이거야. 자, 이걸 갖고 내가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 자, 알파 제곱에 2 빼기 k는 마이너스 49예요 라고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왜? 이 알파 이 알파 빼기 자, 이걸 만들어 놓고 이제 보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자, 왜 이걸 했냐면, 애초에 이게 어느 쪽이랑 또 엮여 있냐면, 부정방정식이죠. 정수 조건이죠. 곱해서 정수를 쓸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와중에 자연수는 약간 정수인데 양수인 정수 정도로 접근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자, 곱이 마이너스 49인 거야.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마이너스 49를 구성하는 요소는 마이너스 1과 7과 7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이제 넘겨줘서 플러스 1에 마이너스 7에 7 한 이런 구성으로만 고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근데 이미 알파 제곱 입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나 1보다 큰 자연수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얘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얘가 1, 1은 안 되잖아. 맞지 얘들아? 그치? 어차피 3개로 갈 건데 3개로 간다고 치면 이제 알파가 나는 뭐다? 나는 7이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알파는 일단 7이구나. 그러면 이게 얼마가 돼야 돼? 14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k가 얼마다? 15가 돼야 된다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왜? 부정방정식이지만 정수 조건에 따라. 하필이면 근데 정수 곱이 거듭 제곱이 있고 예쁜 소수들의 구성으로 돼 있네? 라는 게 힌트인 거죠. 이게 막 되게 막 2, 3 막 쪼개지는 그거 막 돼 있으면 이제 막 고민할 게 되게 많아져. 그러면 좀 풀 때 시간을 오래 걸리게 잡겠지. 맞지? 시간이 오래 걸리게. 근데 이렇게 잡히면 금방 나오는 거죠. 다행히도. 그래서 알파 7인 거 알았고요. K가 얼마다? 15인 거 알았어요. 그럼 이제 풀면 끝나겠죠. 디테일한 건 이제 여러분 해보세요. 이제 집어넣어서 인수분해서 풀면 끝나요. 그거는 여러분이 해보시면 될 겁니다. 너무 단순 계산이라 그건 안 할게요. 이 푸는 이제 요령만, 그 앞쪽에 있는 아이디어만 주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553번. 자, 얘도 볼게요. 3차 방정식이니까, 그리고 A, B가 정수인데, 일단 A는 0은 빼야겠죠? 3차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0은 제외하고 가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얘가 서로 다른 세 정수를 근으로 가진다라고 했어요. 한번 봅시다. ax의 세제곱 마이너스 2bx의 제곱 더하기 4배의 a 더하기 b x 빼기 16은 a는 0이다. 자, 근데 일단은 a는 0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절대값 a가 30이야. 절대값 b도 30 이하의 범위에서 고민을 해달라고 했고요. 얘가 이제 서로 다른 세근을 정수로 가진다라고 세팅을 했어요. 힘들어. 맞나요, 여러분? 자, 이 문제는 푸는 게 어렵기는 해. 어려운데 잘 한번 뜯어봅시다. 내가 이거를 형상을 봤을 때 결국에 맨 땅에 헤딩을 하면 너무 일이 커져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보면 여러분 맨 땅에 헤딩하는 문제가 아닐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얘가 마이너스 16A를 상수항으로 가지잖아. 그러면 내가 고민을 하는 거야. A가 일단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A는 정수잖아. 0이 아닌 정수야. 그럼 이제 상수항이 결국
16과 A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그럼 나는 1, 2, 4, 8, 16 같은 애를 넣어서 일단 그걸로 뭔가 정리가 되는지 시도를 해봐야 돼. 왜냐면 안 그러면 진짜 맨 땅에 3개 돌리는 거라 진짜 힘들어요. 그럴 일 없다고. 주로 어떻게 되냐, 이런 거는 저번에도 봤지만 뭘 집어넣으면 하나는 되게 해놨어. 하나는 한 점은 무조건 지나가게, 어떤 하나의 x값은 가지게 해놨다고요. 지금 얘도 잘 보세요. a 관련된 거 잘 봐봐. 묶어내보라고. a로 묶어내면 x세제곱 더하기 4x 빼기 16이죠. 그 다음 같은 식으로 b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4x거든. 그럼 일단 0, 근데 a가 0이 아니니까 0은 빼고, 그럼 얘를 날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이걸 0 만들고 싶어. 얘를 b가 뭔지 모르지만 얘를 날리고 싶어. 얼마 넣어야 돼? 2 넣어야 되죠. 2x로 묶으면 맞죠? x 빼기 마이너스 2x로 묶으면 x 빼기 2. 그러니까 여기 얘 때문에 여기 2를 넣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2 넣으면 어떻게 돼? 8 더하기 8 빼기 16. 그 2 넣으면 어떻게 돼? 둘 다 날라가지. a, b랑 상관없이. 그렇게 됐을 확률이 높다고. 아예 하나도 뭔가 힌트 없이 넘기기는 잘 안 내요. 그래서 a 마이너스 2b 4a 더하기 4b 빼기 16a를 2로 조립제법을 쓰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일단 인수분해가 x 빼기 2로 하나 나오고, ax의 제곱 더하기 2a 빼기 2b x 더하기 8a로 나오는데, 얘가 어떻게 되길 바라냐면 서로 다른 세 정수를 근으로 가진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x는 2를 해로 가졌으니 여기 2 넣었을 때 0 되면 돼요, 안 돼요? 얘도 2를 해로 가지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일단은 2를 하나 넣어봅시다. 안 된다는 시간을 써놓게. 자, 2를 넣어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4a 8a에서 16a 되고요. 빼기 4a, b가 0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b가 4a가 되면 안 돼요라는 걸 얻고 넘어갑니다. 됐지? 자, 이건 얻어야 되고, 그 다음 두 근의 여기서 나머지 두 근의 합은 얼마죠? 합은 a분의 마이너스 2a 더하기 2b가 되고요. 두 근의 곱이 얼마가 돼요? a분의 8a에서 얼마? 8이 되죠. 자, 또 나는 여기 집중해야겠죠? 왜? 정수의 곱이 8이 될 수가 되는 거니까. 합보다는 곱에 집중하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이게 결론은 이거야. 2가 안 돼야 되는 상황에서 두 근의 곱이 8이 나와야 돼, 나머지 두 근의 곱이. 근데 8은 쪼개면 1이랑 8이랑 그다음에 2랑 4는 해야 되는데 2랑 4를 못 쓰잖아. 2를 못 쓰니까.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뭘 밖에 못 써요? 1, 8밖에 못 써요. 그래서 뭐 쓸 수 있냐면 1, 8이거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이거나 요거밖에 못 쓰는 상황으로 와버렸습니다. 아, 또 그것도 되겠지. 2는 못 쓰니까 2, 4는 못 쓰고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는 가능하죠. 여기 세 개네. 요 세 가지를 쓸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럼 이제 내가 고민하는 건 이거야. 예를 들어 1, 8로 쓴다고 쳤어. 그럼 두 근의 합이 얼마가 나와야 돼? 두 근의 합이 9가 돼야 돼. 맞지? 난 이게 9다를 푸는 거야. 9다를. 자, 그럼 보자. 이거를 정리해서 두 근의 합이 예를 들어 9가 나왔어. 그러면은 11a는 2b다를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순서쌍을 다 쓰면 돼. 그러면 b가 1일 때,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a가 2일 때 b가 11 되는 거죠. 맞죠? 얘가 4면 22 되고 뭐 이런 거잖아. 그리고 음수 넣으면 음수 될 거고 해서 몇 개 나온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개수를 다 만들어서 세워주시면 총 몇 개가 나온다? 42개가 나올 거예요. 이건 노가다니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빨리 푸는 법은 없어요. 이건 이제 그냥 저거 정리해서 해를 구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보면은 1, 8이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은 쉽게 나오는데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는 합이 마이너스 6인 거잖아. 그치? 상대적으로 간격이 좁잖아. 그래서 좀 많이 나와요. 좀 고생해서 구하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11a는 2b 정도만 되면 간격이 넓어서 몇 개 안 나와요. 그죠? 이거 30까지 했기 때문에 몇 개 안 나와. 그래서 그건 금방 구하는데 이제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 같은 거라면 좀 많이 복잡해질 거예요. 그래서 구해보시면 자, 요 놈이 몇 개 나오냐면 요때 4개, 요때 8개 나온다 그러고요. 요때 몇 개가 나오냐면 이때가 30개가 나옵니다. 이게 많이 나오네. 근데 어차피 규칙성 뽑아내서 풀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하시면 40분에 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디어는 이거야. 이게 분명히 그냥 3개로 고민하게 됐을 리는 없을 거다. 아이디어. 그럴 리는 없으니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3개로 내면 이제 그때는 싸우자는 거지. 이건 풀라고 낸 거야? 뭐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그 정도 문제면 다 같이 못 풀 거야. 아마 다 같이 풀지 말라고 낼 확률이 되게 높은 거라 그때는 그때 웃으면서 일단 뒤로 제껴놓고 딴 거부터 푸세요. 딴 거 다 맞춰서 등수 확보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문제는.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오늘은 부등식 쪽으로 해보면 되겠죠. 하고 스텝 3도 건드릴 수 있으면 좀 건드리는 걸로. 일단 정리해 주세요. 정리해 주시고 히터를 좀 끄자. 자, 5분만 쉬었다 할게요. 뭐 힘들어 보이네. 물만 먹고 와, 물만. 나도 잠깐만, 손만 놓자. 박쥐가 있어서 두꺼워서 있는데요. 자, 이 프린트를 일단은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이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기본 계산으로 질문은 아마 거의 안 받을 거예요. 다 풀어야 돼. 하고 이따가 이거만 붙이고 따로 시험을 볼 테니까 이제 네, 좋아요. 네, 자, 자신감을 위한 시험. 진짜. 우와, 이 정도야. 아, 진짜 자신감 많다.
잠깐 끊었고 이제 할게요. 이제 여러분 합시다. 기다리고 또 중간에 쉬는 시간 줄게. 쉬는 시간 많이 줘도 될 것 같아. 진도가 되게 느리진 않아. 약간 진도가 그렇게 급하진 않아서. 이게 지금 보니까 4주 동안에서 끝내는 건데 지금 오늘 2주 끝나가잖아. 그치? 근데 지금 여기서 한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해요. 이게 남은 게 요만큼이니까 진도 안에 충분히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은 부등식 관련된 걸 할 건데, 부등식은요, 자, 개념을 잠깐 복습을 하자면, 이제 부등식 쪽은 막 어려운 건 없어요. 우리 연립할 때. 그게 되게 특이한데, 자, 일단은 그런 거야. 고차 부등식 풀이는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 고차 부등식 풀이는 고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그려야 되는데, 우리가 3차 이상을 안 그려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못 내. 그건 안 나와. 그리고 연립하는 것도 이제 할 건데, 연립은 오히려 쉬운 이유가 뭐냐면 결국 부등식의 연립은 이 방정식하고 좀 달라요. 방정식은 되게 까다롭잖아. 왜냐면 해가 딱 한 놈이라서 까다로운데, 부등식은 영역이다 보니까 그냥 공통 영역 구하면 돼서 수직선에서 겹치는 걸 찾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안 어려워. 그러면은 어렵게 낼 만한 게 있나 없나? 없어요. 사실 부등식 쪽은 2차가. 그러니까 고차 부등식을 못 내지 연립도 어렵지가 않지. 왜냐면 연립 방정식을 푸는 법을 외우고 있잖아. 막 대치식 같은 거를.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풀면 돼요. 그래서 그나마 좀 짜증나는 건 절대값 관련된 걸 겁니다. 절대값 관련된 거를 좀 조심해 주시면 되고, 그것만 아니면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절대값 관련된 거를 하나 해볼 건데, 예를 들어서 봐봐. 554번을 먼저 해볼게요. 간단하게. 자, 여러분 554번 어떻게 풀어야 되죠? 자, 다 같이 한번 보자. 자, 기본적으로 554번처럼 한 문제의 절대값이 여러 개 나오는 부등식이 있어요. 지금 예를 그려보면 봐봐. 절대값 3x, 이걸 마이너스를 1 곱해줘도 되겠죠? 자, 3x 빼기 2가 있고요.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4는 14 이상이다 라고 돼 있다고 칩시다. 돼 있다고 쳐요. 자, 그러면 이거를 원래 처음 이제 좀 천천히 푸시는 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래 푸는 법은 구역을 쪼개는 거죠. 어떻게? 각각이 0이 되는 영역으로 쪼개는 겁니다. 얘가 0 되는 게가 언제죠? 요 안에 값이 0 되는 x값이 3분의 2죠. 얘가 0 되는 값이 얼마예요? 4란 말이야. 그럼 수직선을 자, 이렇게 3분의 2와 4를 기준으로 쪼개는 거죠. 그럼 구역이 몇 군데가 생겨요? 1번 3분의 2보다 작을 때, 2번 2, 4일 때, 3번 4보다 클 때. 이걸 왜 하는 거죠? 절대값을 벗기려고. 자, 1번 영역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마이너스니까 둘 다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면 되고요. 중간 영역일 때는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얘는 그대로 얘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면 되고, 요거보다 커지면 둘 다 플러스니까 둘 다 어떻게 나온다? 둘 다 절대값 그냥 벗겨서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영역일 때는 어떻게 나온다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 14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4x가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8.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의 공통 영역으로 해서 답이 x는 마이너스 2 이하다가 나오는 거고요. 자, 2번 3분의 2보다 크고 3분의 2 이상 4 미만일 때 어떻게 됩니까? 얘는 그대로 나오는데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죠. 그래서 요걸 푸는 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2x 더하기 2가 14보다 크거나 같다. x가 넘어가면 12 나누면 6 이상이다. 근데 그러면 공통인 영역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이거는 버리고요. 3번 4 이상이다라고 세팅하고 풀면 마찬가지로 4x 빼기 6이 14 이상이다가 돼서 4x가 20 이상이다가 되고, 정리하면 x가 5 이상이다가 됩니다. 그럼 구역은 원래 범위는 4 이상이다인데 나온 답이 5 이상이라니까 얘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온 세 개를 합쳐서 최종 정답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긴 하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절대값이 3개, 4개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 점점 더 좀 이제 식을 많이 쓰게 돼요. 맞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 풀 때 이렇게 안 풀고 어떻게 푼다? 그냥 함수 그려서 푸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 함수 그려서 푼다는 개념은 이거예요. 보세요. 점을 찍어요. 어차피 마찬가지야. 3분의 2랑 4는 구했다고 쳐. 그럼 3분의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점이? 얘는 0 될 거고 여기 집어넣으면 얼마야? 3분의 2 콤마 얼마? 3분의 10이겠죠. 맞아 얘들아?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으면 어때? 4 집어넣으면 이거 없어지고 얘 얼마 돼? 10대잖아 맞지? 그리고 생각을 하는 거야. 생각을 하는 거야. 어차피 일단은 1차 함수 1차 함수 꼴이니까 1차 함수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중간에는 말한 것처럼 기울기가 얼마? 이거 둘이 이거 연결하면 돼. 맞죠? 이거 둘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울기가 사실은 이게 얼마냐? 2짜리가 나올 겁니다. 왜?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나오니까. 맞죠? 그 다음 이거보다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걸 기준으로 어디까지 플러스 어디까지 마이너스 결정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가 다 플러스니까 3이랑 1 더해서 얼마? 기울기가 4라고. 그러니까 기울기만 체크하는 거야. 그리고 이쪽은 반대로 마이너스니까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4겠지. 맞아요? 이렇게 해놓고 내가 원하는 정답이 뭐예요? 이 그래프에서 y는 14보다 위쪽에 찍히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y는 14가 있고 위쪽,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가 정답이겠구나라고 예측이 가능한 거야. 그리고 이거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느냐? 봐봐. 여기가 10이었죠? 14 되려면 얼마 커지면 돼? y가? 4 커지면 되는데 기울기가 4니까 실제로 x가 얼마 커지면 되죠? 1 커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x가 얼마 이상? 5 이상이라 나오는 거야. 여기는 지금 얼마가 필요해? 지금 이게 지금 봐봐. 얘가 3분의 10이니까 3분의 50, 3분의 52에다가 42에다가 10 빼니까 3분의 얼마? 얼마 필요해요? 3분의 10에서 3분의 14까지 가려면 얼마 필요해? 빼면 되잖아 얘들아. 빼면 얼마야? 응? 왜 말을 안 해주니? 3분의 응? 30 32죠. 맞아요? 그러면 기울기가 4니까 여기가 3분의 얼마? 8이 필요한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죠. 근데 뭐 계산 틀렸다. 어디 틀렸니 나? 뭔가 이게 예쁘게 안 나오고 중간에 계산 뭐 틀렸다는 얘긴데. 아까 대입할 때 잘못 대입했나? 맞나? 빼면은 3분의 8 빼니까 얼마? 마이너스 2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이상이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많이 풀어요. 그림으로 이해하면 좀 더 쉬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많아졌을 때 식을 손으로 다 쓰기 너무 짜증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림 그려서 풀어버리면 빠르거든, 속도는. 그렇죠. 절대가 막 3, 4개짜리 문제들 있잖아요. 맞죠? 그런 것들은 그림이 나아요. 이거 하나하나 써갖고 지금 구하는 것보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들이 나온다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지금 보면은 좀 나올 거예요. 해보시면 그걸 풀어보시면 되고 이따가 몇 개 더 보여줄게요. 있으니까 여기 밑에 있네 어차피. 자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57번은 뭐 잘 고민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진짜 그냥 쭉 보면 되는 거라 여러분이 해보시고도 안 되는 거 위주로 질문하면 될 것 같습니다. 559번은 음수 제곱근 성질 이용해서 범위 구하면 되는 것 같고요. 560번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제 560번 같은 걸 풀 때도 이거를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돼. 맞지 얘들아?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3개짜리야. 540번 한번 볼까? 하나만. 아니 560번 한번 봅시다. 여러분 560번 문제 내가 풀어. 한번 봐봐. x 빼기 1이 있어요. 작다, 절대값, x 더하기 3이 있고요. 또 이게 작거나 같다, x 빼기 5가 있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이거 일단 부등식이 3개짜리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등식 2개짜리 연결된 거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요건 요거대로 풀고 요건 요거대로 풀어서 공통범위 구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리고 요거 풀 때 x가 마3이냐 마이너스 3보다 작냐 마이너스 3 이상이냐로 구간을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요거 풀 때 x가 5 이상 그것도 나눠야 되잖아. 맞지? 자 근데 이거를 빨리 풀려면 어떻게 풀면 될까? 얘도 그래프로 풀면 편합니다. 그렇죠? 좌표표면을 그려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그래프는 뭐예요? V자 그래프죠? 그렇죠. 언제? 마이너스 3을 기반으로 V자. 기울기 1, 마이너스 1로. 그리고 얘는 어떤 애야? 5에서 마찬가지로 V자. 그리고 얘는 어떤 애죠? 얘는 알잖아 그냥. 얘는 y는 x 빼기 1이니까 그냥 여기서 기울기 1이네.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뭐야? 얘가 제일 아래쪽에 있고 맞지? 그러면 일단은 이 교점 근방이겠네. 맞지? 요거보다 왼쪽이 있고 위쪽은 아닐 거야. 그치? 그리고 그 와중에 요 둘의 교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누가 더 위에 있었나 그랬지? 요 놈이 더 위에 있길 바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보다도 어느 쪽? 안쪽이었겠지. 교점일 때가 딱 같은 데야. 맞지? 그리고 요때는 역전이 발생했지. 얘가 더 크지 얘가. 그러니까 요 상황일 거 아니야. 요 상황. 이렇게 되는 상황. 그러면 실제 해답은 뭐예요? 응? 실제 해답은 그냥 난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야. 이건 뭐죠? 얘 입장에서는 y는 x 더하기 3일 거고요. 얘는 뭐예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5지. 두 개 연립하면 2x는 얼마? 2가 돼서 x는 얼마? 1. 그러니까 1일 때보다 왼쪽이니까 정답이 뭐예요?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실제 정답이 3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역 쪽에서 다 풀어도 풀리긴 풀립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 되는 건 그래프로 보기 훨씬 나은 거죠. 속도적인 측면이 훨씬 더 이득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부등식 문제 풀 때도 결국 부등식을 어떤 식으로 한다? 함수에 얹어서 함수를 활용해서 푸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는 해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쉬운 문제야 그냥 부등식 풀면 돼. 맞지 얘들아? 그냥 계산하면 되고 조금 어려워지면 그래프에 얹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나아요. 됐죠? 뭐 예를 들어 561번 이 정도 그냥 절대값도 없고 이 정도만 있어. 이런 건 어떻게 하면 돼? 이런 거야 그냥 하면 된다고. 이런 거야 그냥 하면 돼. 근데 이제 절대값 막 들어가고 그래프가 좀 복잡해서 막 구간을 내가 막 쪼개야 돼. 그러면 풀이식이 길어질 거 아니야. 그럴 바에 그냥 그림 그리겠다고 나는. 적어도 1차 함수 수준에서는 그림 그리기 어렵지 않거든요. 오류가 나올 확률이 되게 낮고요. 그래서 일단 1차 관련된 거 그리고 절대값 들어간 거 한번 쓱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립하는 거 관련된 것도 쓱 해봤고요. 그리고 이거 그 다음 그래서 2차 부등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2차 부등식은 여러분이 이제 562번 같은 거야 뭐 해를 잘 이용하면 되겠죠. 이거는 해보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부등호 방향 같은 것만 잘 고민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여러분? 그리고 이 563번은 약간 그림 보면서 풀라고 낸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여러분이 잘 할 거예요. 천천히 해보시고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질문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막 딱히 얘기해 줄 만한 게 있진 않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뭘 해볼까? 주로 이제 2차 부등식 판별식 쪽 내용이라 뭐 많이 해볼 만한 게 없긴 하네요, 진짜로. 일단 뭐 그래도 생소한 문제들부터 한번 봅시다. 생소한 문제. 자 일단은 565번 한번 해볼게요. 565번 보시면 x에 대한 부등식이 나왔는데 k 플러스 1x 제곱 더하기 k 빼기 2. 자 이쪽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 작거나 같다? x제곱 마이너스 kx보다 작거나 같대요.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몰아봐야겠죠?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버리면 kx의 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k 빼기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이걸 만족시키는 실수의 x값이 존재하도록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든이 아니라 뭐죠? 어떤인 거죠? 한 놈이라도 있으면 되는 거야. 한 놈이라도. 이걸 만족하는 x가. 되도록 하는 음이 아닌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래.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 문제가 2차 부등식이라는 얘기를 했으면 내가 k가 0인 걸 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냥 x에 대한 뭐라고 했죠?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k가 0인 경우도 추가로 고려해야겠죠. 1번 그래서 k가 0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 k가 0이면 식이 어떻게 돼요? k가 0이면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당연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x에 뭘 집어넣어도 k 때문에 그 x값은 다 0으로 없어져. 그렇지만 아무튼 부등식을 성립하니까 이 부등식의 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실수가 해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k가 0인 건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되는 거란 얘기야.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k가 우리가 음이 아닌 정수라고 했는데 0인 거 뺐으니까 양수란 얘기겠죠. 양수일 대로 접근을 해봅시다. 자, 그럼 양수일 대로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얘가 일단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0보다 같거나 작은 게 존재하고 싶은 거야. 한순간이라도. 그러면 접할 때는 한순간 되는 거죠. 그리고 가라앉아 있으면 하나가 아니라 좀 많이 나와. 그러니까 범위로 나오니까 개수로 치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 괜찮고 뭐가 안 되는 거야? 떠 있으면 하나도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라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판별식 t가 어떻게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k제곱 마이너스 4배의 k에 k-2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자, k가 양수니까 그냥 바로 하나 날리고 시작해도 되겠죠? 그죠? 이번엔 약분해도 돼요. 부등호 방향 안 바뀌죠? k가 양수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3k 플러스 8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요. 그래서 k가 3분의 8보다는 작거나 같다고 전제 조건이 0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되는데 아까 0인 거 된다고 했으니까 포함시켜야겠죠. 해답 쓸 때는. 맞죠? 최종 정답 쓸 때는 저기 k가 0인 거를 포함을 시키고요. 그래서 0, 1, 2가 되니까 개수는 몇 개? 3개가 정답이다. 뭐 요런 판별식 관련된 형태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됐죠? 자, 556번도 마찬가지인데 빨리 556번만 하고 좀 잠깐 쉴게요. 진짜 정규로 쉬는 시간 잠깐 가질게요. 자, 566번도 한번 보세요. 이것도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부등식 문제가 나왔는데 x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3y제곱 더하기 4ay 더하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를 성립하도록 해달래. 자, 임의잖아. 맞지 얘들아? 모든 게 아니고 임의란 말이야. 그럼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거꾸로 생각해본 거야. 이걸 만족하는 x랑 y가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니까 내가 일단 이걸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식 모양을 조금 더 뜯었으면 이렇게 되겠죠?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자, 내림차순 정리하면 자, 보세요. 얘가 이렇게 되는 게 하나라도 존재하고 싶어. 그럼 얘가 일종의 2차 함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y를 숫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게 일종의 2차 함수죠. 그럼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가 자, 잠깐만 이번엔 임이니까 상황이 다른구나. 맞다. 미안. 여러분 아까는 실수값이 존재하도록이니까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었단 말이야. 맞지? 근데 지금은 임의가 되면은 임의는 뭘 넣어도 돼야 된다는 얘기라서 모든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되는 상황이 돼. 야, 내가 말을 잘못했어. 그쵸?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y를 숫자 취급했을 때 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2차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해야 되니까 그래프가
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접하거나. 그러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자 D1하고 4로 나눈 거 쓸게요. 자, 판별식을 쓰면 y제곱 마이너스 요 놈이 나오죠.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2y제곱 마이너스 4ay 빼기 2가 됩니다. 근데 생각해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작거나 같다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항상 성립하게 해야 돼. 어떤 y를 가지든 간에. 그럼 다시 또 도돌이표로 돌아와서 이게 일종의 y에 대한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이 2차 함수가 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을 양쪽에 날리면 y제곱 더하기 2ay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해야 되니까 이게 모든 y에 대해 성립하는 상황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또 뭐야? 얘가 2차 함수 취급하고 또 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접하거나 떠 있어야 되니까 요놈의 판별식 D가 또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D2를 써서 푸는 거예요. 그러면 D2를 하고 4로 나누면 A제곱 빼기 1인데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니까 A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개수는 몇 개야? 마이너스 1, 0, 1 해서 몇 개? 3개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임의의 xy라는 거. 임의의 실수 xy라는 거에서 임의를 모든으로 바꾸시고요. 이제 모든으로 바꿔서 이거를 함수적으로 접근해서 푸는 겁니다. 됐어요. 2차 부등식은 주로 함수적 접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자, 요거 한 거 가지고 일단 멈추고 조금만 쉬었다가 남은 것들도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11분, 21분까지 쉽시다.
엄마도 다 죽어있구나. 아이고. 자, 이어서 합시다. 그러면 해야지. 오늘 또 남은 시간 열심히 하고. 나 오늘 어떻게든 칼퇴를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지금 짬날 때 가갖고 막 내일 월요일 시험지만 만들고 있고 막 어떻게든 칼퇴를 집에 일찍 가고 싶어. 여러분 집에 일찍 가고 싶죠? 여러분 어차피 시간이 한참 남으니까 집에 일찍 가는 것보다 많이 쉬고 싶지 않아? 쉬는 시간을 많이 쉬어야 되나? 자, 한번 이어서 한번 볼게요. 일단은 566번까지 봤죠 저희가? 나머지 것들은 천천히 보시면 되고 569번 같은 거는 정리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또 할만한 게 뭐가 있나 싶어 봤는데 딱히 뭔가 예쁜 애가 없구만. 예쁜 애가 없어.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이 충분히 풀어보시면 어느 정도는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만 좀 하자. 요거만 573번 정도랑 573번이랑 574번 요거 두 개는 좀 할만해서 요거 두 개는 한번 건드려 볼게요. 일단 573번부터 봅시다. 573번은 이게 약간의 근해 분리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한테 2차 함수를 줬어요. 어떤 내용이냐? fx는 x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x 더하기 k제곱 빼기 14라는 애를 줬어. 자, 그럼 이게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죠. 그런데 얘를 자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fx는 0이다. 그러니까 요 함수와 y는 0, x축과를 연립을 한 그 방정식에서 두 근이 나오는데 한 근은 2보다 크고 나머지 한 근은 작고 나머지 한 근은 2보다 크대. 그러니까 두 근 사이에 2가 껴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맞죠? 자, 두 근 사이에 2가 껴있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근해 분리 문제에서 풀 때 지금 이런 식으로 되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자, 원래 부등식을 근해 분리는 3개를 써요. 판별식과 함수값과 축의 위치 이렇게 3가지를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들어올 때는 뭐만 하면 돼요? 함수값만 하면 돼요. 왜 그런 거죠? 자, 왜 그런 거냐면 1번 판별식 D는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얘가 만일에 자 F2가 0보다 작다가 들어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래쪽 그래프 영역이 생긴다는 얘기니까 두 근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그래서 이거는 자동으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해보면 이거에서 구한 범위에 중복되는 애가 나오거나 더 작은 범위가 나와서 흡수가 되고, 그러니까 얘를 맞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맞는 애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의미가 없다고. 그 다음 3번 축의 위치는 얘가 축보다 왼쪽 오른쪽에 있다는 정보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가 없어서 축 정보는 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이에 껴있는 근해 분리 문제는 뭐만 하면 된다? 함수 값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만 하면 된다? F2가 0보다 작다만 하면 돼요. 그래서 F2를 해보시면 어떻게 되죠? F2 하면 4 빼기 4K 빼기 2 더하기 K제곱 빼기 14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정리하시면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돼서 자, 인수분해하면 K 플러스 6 K 마이너스 6 K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K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6까지가 됩니다. 라는 정보를 얻는 걸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가는 여기서 이제 끝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가정문은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 나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나에서 내가 만일 네가 x범위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4까지 가질 때 자, 네가 x범위를
1부터 4까지 가질 때 그때 최대값은 1에서 나온다는 거야. x값이 f1이다. 이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얘들아? 내가 지금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있어. 축이 지금 어디 있죠? 축이 x는 2의 마이너스 2의 분의 b니까 2분의 2k 더하기 1 위에 있단 말이야. 그런데 앞부터 뒤까지 1부터 4까지 끊었는데 1에서 최대가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야 얘들아? 응? 응? 1부터 4까지를 가졌는데 1에서 최대값을 갔는데 응?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우리가 이거 저번에 했던 그 A부터 하는 거랑 비슷한 거야 맞지? 이렇게 돼서 같아질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게 지금 세 칸이지 세 칸. 세 칸이잖아. 세 칸인데 이 오른쪽으로 역전되는 시점이 언제겠어요? 2.5 그러니까 세 칸이니까 1.5씩 나눠 가질 때지 그치? 맞아?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 되면 그때까지 F1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 최대값이. 그리고 이거보다 왼쪽에 있어도 돼 안 돼? 되겠지? 근데 이거보다 오른쪽으로 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 오른쪽으로 가면 F3이 최대값이 되겠지. 그럼 근거는 뭐예요? 근거는 결국 이 둘의 축이 어디죠 지금? 1과 3이 더해서 나 평균 때리는 게 얼마야? 2죠. 이 2가 있는데 2라는 놈이 어떻게 되는 거야? 축의 위치와 2의 위치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응? 누가 더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미안 잠깐만 3이 아니고 4번 아니야? 4면은 이제 축의 위치도 다르지. 1이랑 4니까 그러니까 세 칸이니까 맞죠? 맞죠 얘들아? 그럼 중간이 2분의 5잖아. 그래서 2분의 2k 더하기 1과 2분의 5가 있는데 말한 것처럼 딱 같을 때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그 전에 그러니까 1이 여기 있고 4가 여기 있는 것처럼 2분의 5가 좀 더 축보다 왼쪽에 있는 것도 괜찮다. 근데 오른쪽으로 가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저런 상황이 벌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풀면은 2k가 4, k가 2보다 커야 된다가 나오겠죠. 그럼 이 둘의 공통범위 구하면 최종 정답은 k 범위가 2 이상 6 미만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2차 부등식 할 때 항상 이 근해 분리 내용이 나와요. 이 근해 분리 내용은 저번 시간에도 설명했었고 오늘도 설명했지만 저번 시간에 뭐 했죠? 두 근이 P보다 클 때 뭐 이런 거 했었잖아 그치? 그리고 지금 뭐 했어? 중간에 낀 거 했었지 그치? 요런 거 이제 문제 나오면 푸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참고로 나중에 아마 나오긴 해도 숙제하다 보면 나올 건데 이런 것도 있어요. 두 근이 한 놈이 뭐 2가 있고 여기 뭐 6 있고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되면 원래 이 놈만 할 때는 어떻게 했었어? 세 개 다 했지. 근데 요 놈 때문에 또 뭘 안 해도 되는 거야? 얘 때문에 뭘 안 해도 되지? 한 배씩 안 해도 되고 얘가 원래는 축의 위치 때문에 이쪽 하는 고민을 하겠지만 중간에 2가 있으면 자동으로 2보다 큰 애는 오른쪽이 확정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축의 위치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때도 뭐만 하면 돼? F2가 음수고 F6이 양수라고 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 혼합된 것들 할 때는 얘가 나와주면 중간 끼는 놈 나와주면 되게 편하다는 거 항상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거 섞어 나오면 못하더라고 갑자기 막 뇌정지 걸리는 애들이 있어서 진짜로. 섞어 나오는 것도 저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74번. 이거는 좀 문제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라서. 자, 574번을 푸시는데요. 부등식이 있어요. 한쪽은 2분의 1 x제곱 빼기 x 더하기 a고요. 한쪽은 절대값 x 더하기 3 더하기 x 빼기 1인데 이게 x값과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게 해달래.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봐봐요 얘들아. 아니 아까랑 좀 상황이 그러니까 뭐 저 다른 거랑 좀 상황이 달라지는 게 이거가 범위 쪽에서도 풀면 풀리긴 풀리거든요. 그렇게 풀라고 낸 걸까? 이런 고민이 드는 거야. 그걸 풀어서 그 범위에서 또 얘가 0보다 크다가 A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게 막 구하고 이러고 있으면 되게 풀이 과정이 길어져. 아니 풀 수는 있거든? 풀 수는 있는데 풀이 과정이 너무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를 y는 fx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다음 얘를 y는 gx라고 생각해. 그러면 이쪽 편은 변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gx 그래프를 일단 그릴 때는 아무 꺼리낌 없이 그릴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fx 그래프는 상수항의 미지수가 있으니까 이게 얘가 0일 때의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그래프를 위아래로 움직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맞습니까? 그렇게 접근을 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랑 만나기 직전까지겠지. 얘가 더 위쪽에 있으니까 더 위에 있는 그림을 그리다가 A에 따라 내려오다가 얘랑 딱 만나는 순간부터 안 되는 걸 거 아니야. 그때 A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그림으로 푸는 게 훨씬 더 나아진다는 얘기를 몇 번씩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부등식 풀 때 좀 복잡해지면 단순한 거 식으로 푸는 게 편하지만 복잡하면 함수를 그려서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선 요 그래프 이제 그리는 법 설명합시다. 이거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절대값 2개짜리야. 그럼 일단은 꺾이는 점 지점을 찍어야겠죠. 자, 그래서 꺾이는 점을 찍으면 봐봐. 마3이랑 1이죠. 마3 넣으면 여기 0 되면서 얘가 얼마가 돼? 4가 돼요. 그리고 1 넣으면 얘가 0 되면서 4가 돼. 이거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3,4를 지나고 이쪽 편에서 얼마? 1,4를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 기울기가 0인 이유가 뭐죠? 중간 영역에서 하나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나오니까 플러스 x와 마이너스 x가 만나서 0이 됩니다. 그래서 1차항이 사라지니까 쭉 상수함수처럼 나오죠. 자,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둘 다 양수될 때는 기울기가 얼마예요? 2죠. 둘 다 음수일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2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는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기울기가 2, 기울기만 체크해놓으면 나중에 구할 수 있다고 했죠. 나중에 뭐 직선의 방식 구해야 되면 구하면 되는데 일단 기울기만 체크해놓으라고. 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자, 그 다음 fx는 자 2분의 1의 fx는 2분의 1의 x제곱 빼기 x 더하기 a예요. 그러니까 a는 무시하시고 나머지만 생각을 해보면 축의 위치가 어디 있죠? 축의 위치가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하시면 어디? x는 1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축이네. 여기를 축으로 가지고 맞죠? 축으로 가지고 아래로 볼록하긴 한데 최고차 계수가 2분의 1인 거 보니까 조금은 넉대되게 그려달라는 얘기야. 맞지 얘들아? 근데 그런 그래프인데 아무튼 그래서 꼭지점을 위치가 이제 잡히는 요런 애인데 그럼 처음에는 당연히 누가 더 위에 있어요? 제가 위에 있는 게 맞아. 그치? 그럼 나는 A를 내리다 보면 어디까지 내릴 수 있어요? 얘가 요 1차 함수랑 어떻게 될 때? 접할 때까지 딱 내리는 것까지는 허용을 하겠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거보다 더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역전되는 구간이 발생을 한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실제로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자, 첫 번째 fx를 2분의 1 x제곱 빼기 x 더하기 a라고 잡고요. 두 번째 다 구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 기준 내는 얘밖에 못 얘만 구하면 되죠. 얘는 어떤 애죠? 둘 다 양수일 때 나온 애니까 gx 중에서도 어떤 애만 쓴다? 2x 더하기 2만 고려하라고요. 셋 다 구할 필요가 없다고 식을. 그래서 이 둘이 어떻게 될 때? 접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얘기하잖아. 여러분이 그냥 내가 이거 주고 접할 때 A값 구하세요라고 하면 잘해. 그거 못할 리가 없단 말이야. 맞지? 근데 상황을 정리를 해서 이걸 풀어야 한 데까지 오는 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 그리고 막 이런 생각을 해서 뭐냐, 이 둘이 접한다로 끝난 거야. 결론은 이미. 그럼 다 푼 거야 이미. 나머지 그냥 계산의 영역이잖아. 그 계산하는 거를 판별식 써서 한다. 이거를 수학 실력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이제는.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는 그걸 할 수 있느냐가 수학 실력이라면 고등학교 때는 여기까지 오는 게 수학 실력인 거죠. 맞죠? 뭐 어려운 문제 갖고 예시를 든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까지 오고 그래서 이제 A를 구하는 작업 자체는 그냥 계산의 영역은 이제 그냥 수단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판별식 전립하시면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a 빼기 2는 0이다. 그래서 판별식 D를 구해주시면 9 빼기 4배의 2분의 1의 a 빼기 2죠. 그래서 이게 0 될 순간을 찾아봅시다. 그럼 얼마가 돼요?
얼마가 되냐? 9 빼기 2a 더하기 4는 0이다. 그래서 a가 얼마? 2분의 13 맞나요? 아 힘들어. 목 아파. 이렇게 됐죠? 그래서 2분의 13일 때 접하는 거고 이게 더 올라가도 괜찮은 거잖아. 맞지? 문제 조건은. 그래서 a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2분의 13 이상입니다 라고 구해야 되는 거고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분의 13으로 쓰면 되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복잡한 형태가 되면 그림을 위주로 푼다. 그래프로 접근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됐고. 자,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 거 해봅시다. 연립이차 부등식 그냥 풀면 되는 거라 이건 뭐 별로 뭐 얘기하고 싶진 않고 이건 쭉 넘기다가 하나만 할 거야. 하나만. 가우스 얘기 잠깐만 하고 가우스 얘기 하기 싫은데 575번도 재밌으니까 하겠고 이거 요 세 개만 할게요. 자, 요번에 연립이차 부등식은 575, 576, 583번 정도만 건드리면 되거든요. 요거 세 개만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우선은 575번부터 봅시다. 여러분 결국 부등식을 푼다는 건 연립한다는 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럼 575번을 풀 때 봐봐. 그래프를 줬잖아. 그래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고 난 다음에 0보다 fx가 크거나 같고 gx가 큰 영역을 구하래. 이렇게 내면 내가 그림만 볼 줄 알면 풀 수 있거든요. 일단 이렇게 연결된 부등식은 어떻게 푼다고 했죠? 앞쪽 거 먼저 계산하고 뒤쪽 거 구해서 연립한다고 했죠. 아니면 한 방에 잘 보이면 더 좋아요. 근데 한 방에 볼 때 조금 불편하긴 한데 한 방에 볼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지금은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 맞지 얘들아? 자 그럼 봐봐봐. 한 방에 보자. 일단은 다 0보다 큰 쪽을 볼 거니까 0보다 아래쪽은 손으로 가리고 보면 되겠지. 0보다 아래쪽은 안 봐. 안 볼 거야.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서 f가 g보다 아래쪽에 있는 영역이 어디야? 아니면 이제 요 0쪽을 나중에 보고 일단 f랑 g만 보자고. f랑 g 입장에서 f가 g보다 아래쪽에 깔리는 영역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b부터 e까지죠. 근데 그 중에서 둘 다 양수인 영역은 어디부터야? c부터 시작하잖아. 맞지? d부터 둘 다 양수인 거 맞죠? 그럼 정답은 뭐겠어요? d부터 e까지가 정답이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푼 게 x범위가 c부터 어디까지? e까지인데 둘 다 f가 0보다 큰 영역이 어디야?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와 x가 얼마보다 크다? d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니까 이 둘의 공통 영역을 구하면 이쪽은 영향이 없고 얘랑 얘랑 합쳐져서 x가 d 이상 e 미만이 되겠죠. 맞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쉬워요. 맞죠? 식으로 푸는 것보다. 근데 이거 못 보는 사람 없을 건데 이렇게 그림 그려진 문제는 그 그림만 잘 보면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예시를. 그 다음 576번은 딴 거보다 그냥 이것만 물어볼게. 푸는 것 자체는 간단하니까. 자, 연립부등식인데 위쪽 녀석이 뭐냐면 절대값 x 더하기 2가 5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그럼 이걸 풀면 x 더하기 2가 5랑 마이너스 5 사이가 되는 거니까 x범위 자체는 3부터 마이너스 7 이렇게 풀면 되겠죠? 이거 x범위 나눠서 푸는 밥은 없지. 원래 절대값 문제를 하나짜리는 이렇게 풀죠. 맞습니까? 이렇게 푸는 거 맞잖아. 그치? 자, 물어볼게요. 이게 얘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 거 봐봐. 가우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 가우스 x 빼기 8이 0보다 작다.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가우스 x 빼기 4와 가우스 x 더하기 2가 0보다 작다. 그래서 가우스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다 라고 나왔죠? 맞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물어보자. 결국에 가우스 x가 가지는 값은 얼마인 거예요? 원래 가우스 x가 뭐야 얘들아? 그 x값에 가우스 x가 뭐야? 그 x를 넘지 않는
가장 큰 정수니까 쉽게 말하면 소수점 버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그게 더 이해가 쉽거든. 그 소수점을 버리면 돼. 그러니까 정확히는 소수 부분을 버린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또 로그랑 엮이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상용 로그 나중에 배우면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배우죠. 그래서 소수 부분을 양수로 잡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1.2 같은 애를 마이너스 2 더하기 0.8로 보죠. 소수 부분을. 그 소수 부분을 버리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계단식으로 나온 애가 가우스 X란 말이야. 그러면 일단 얘가 정수로 나오니까 이 범위를 만족하는 가우스 X는 뭐예요? 마이너스 1, 0, 1, 2, 3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 맞죠?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그리고 물어볼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야. 가우스 X가 N이다가 되면 X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정수가 나왔어. 근데 소수점 버림이라며. 그러면 소수가 0이라고 치면 N일 거야. 소수가 가장 클 때가 1이 직전이지. 그래서 N 더하기 1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 작아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보시고 X 범위가 N부터 N 플러스 1 사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가우스 X가 이렇게 값을 가지면 X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X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시작을 할 거야.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1 가질 때가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인 거고 0 가질 때가 0 미만 1 이상 0 이상 1 미만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쭉 연결돼서 3 나왔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3 이상 4 미만까지 가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보시고 X가 이렇게 된다라고 쓸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요즘에 가우스가 잘 안 나오긴 해요. 나는 솔직히 말하면 상문고는 가우스를 아예 안 내. 시험에 안 내더라고. 정규 범위 아니라고. 서울고도 약간 안 내는 분위기야. 근데 동덕은 모르겠어. 내가 동덕 그 내신을 내가 안 해갖고 동덕 내신만까지는 안 해서 내가 상문 서울이랑만 해서 그래서 서울 상문만 있으면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넘어갔을 텐데 아니 알아둬도 돼.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치?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둘의 공통범위 구하는 문제인 거죠. 그 공통범위를 여러분이 잘 구할 테니까 저는 그냥 요 얘기만 할게요. 알겠습니까? 정답은 공통범위는 뭐 이걸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우스가 뭔지는 좀 알았으면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소수점 버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우스 X가 N이다를 요렇게 바꿔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요것만 할 줄 알면 돼. 기대하는 게 딱 요 정도. 더 디테일한 건 안 해도 되더라고요. 옛날에 가우스로 되게 문제를 많이 냈는데 요즘은 잘 안 내는 분위기라 대신에 절대값은 여전히 쓸 수 있다 보니까 대신에 가우스를 안 쓰고 막 절대값을 3번 4번 씁니다. 그러니까 fx 절대값 fx 빼기 3의 절대값 씌운 다음에 그거를 2개 막 또 연결시키고 막 이런 거네. 그런 더러운 문제를 낼 때는 있는데 가우스는 상대적으로 더럽게 잘 안 돼요. 자, 그 다음 577부터 582는 여러분이 쭉 그냥 연립부등식을 풀면 되는 거라 인수분해 잘 하셔서 범위 잘 구하셔서 연립하시면 돼요. 이쪽은 할 게 없고 네, 여러분 숙제로 해보시고 583번을 봅시다. 자, 583번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을 줬는데 이게 성립하길 바란대. 여러분 이게 여기서도 많이 나오고 나중에 수트를 가도 이런 스타일이 많이 나와요. 근데 잘 봐봐. 분명히 2차 함수 하나 있고요. 또 2차 함수 하나 있고요. 중간에 1차 함수가 하나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원래 딱 떨어지게 하나만 나오는 상황인가 봐. 정답이 맞지? 봐봐. m제곱 더하기 n제곱의 값을 구하라는 건 딱 떨어지게 하나만 나온다는 거야. 근데 이상하잖아. 생각해봐. 우리가 예를 들어 그래프가 이렇게 떠 있으면 여기 중간에 지나가는 직선 만들려고 하면 무수히 많게 만들 수 있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야. 그럼 어떤 상황인 것 같아? 상식적으로 중간에 지나갈 수 없는 틈, 매우 좁은 길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러분 직선이라면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선이라는 건 점들의 모임이잖아. 얘들이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길인 건데 이렇게 된 길이 있고 뭐 이렇게 된 길이 있는데 다른 데는 마음대로 갈 수 있지. 근데 여기는 어때? 여기는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딱 고정시키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애초에. 그래서 이거를 풀 때 그림적인 이해를 먼저 시키는 거야. 자, 그림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x 빼기 2를 그리시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런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나와요. 그리고 x제곱 빼기 3x 더하기 6을 시키면 얘가 축이 좀 더 왼쪽에 있는 이런 애가 나와요. 근데 얘들 둘이 딱 만나. 언제 만나냐면 같아지는 시점을 연립해 보시면 딱 언제 만나냐면 2,4라는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러면 이 중간에 1차 함수가 지나간다는 말은 요렇게 지나가야 되겠죠. 근데 그 기울기도 어떻게 돼야 돼? 기울기가 양쪽에 딱 접하는 기울기를 가지고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지나가는 직선을 찾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풀 때 어떻게 푸느냐? 2,4 지나가니까 2,4 대입하면 일단 식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연립해서 판별식 D가 0이다 하면 식 하나 나오니까 MN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풀면 되긴 돼요. 근데 잠깐만, 이거를 좀 다르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보세요. 봐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x 빼기 2가 크거나 같다 mx 더하기 n 그리고 크거나 같다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6이잖아. 자, 내가 요 부등식을 풀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거를 넘겨. 그 양 세 변에다가 mx를 빼봐.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근데 잘 생각해봐, 얘들아. 잘 생각해봐. 이게 n이 하나만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응? 자, 이렇게 바꿨어. 바꿨다고 생각해봐. 바꿨을 때 생각을 해보면 봐봐. 얘가 지금 이렇게 된 거고 얘가 이렇게 된 건데 이게 떠 있으면 n이 어떻게 될까요? 많이 나오겠죠. 꼭지점의 y좌표. 이제 꼭지점의 y좌표가 같아야 돼요. 근데 이걸 이렇게 푸나 이렇게 푸나 같은 부등식이잖아. 근데 이렇게 바꿔서 꼭지점의 y좌표가 같다로 풀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맞나요, 여러분? 편한 거 쓰면 됩니다. 아까 했던 것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사실 그래. 난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분명히 이런 지점이 생길 거야. 그래서 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푼다? 얘랑 같아지는 게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 같아지는 게 있으면. 그럼 같아지는 데가 분명히 한 군데 있거든요. 그럼 거기를 지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튼 얘나 그림적으로 이해를 하는 건데, 요렇게 해서 요렇게 푸는 것도 방법이고, 이렇게 해서 꼭지점의 y좌표가 같아진다를 이용을 해서 n도 구하고 n도 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해볼까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봐봐. 이거 그럼 정리하면은 봐봐. 얘들아, 이게 어떻게 되죠? 식이 좀 더럽기는 해. 이게 지금 좀 더럽기는 한데, 자, 마이너스 x 빼기 2분의 5 마이너스 m의 제곱으로 가야 되는 거 맞나요? 그래야지 마이너스 x 제곱에 요거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더하기 이거.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더하기 4분의 5 빼기 m의 2분의 5 마이너스 m의 제곱 빼기 2가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x 빼기 2분의 3 더하기 m의 제곱하고요. 맞죠? 빼기 2분의 3 더하기 m의 제곱 더하기 6 이렇게 되는 거지.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그래서 얘랑 일단 어떻게 된다고? 같아야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4분의 m제곱 마이너스 10m 더하기 25 빼기 2가 4분의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9 더하기 6 이렇게 되고요. 4 곱해서 정리하면 m제곱 마이너스 10m 더하기 25 빼기 8은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9 더하기 24 이렇게 넘기면 2m제곱 마이너스 4m 17 더하기 2는 0이다. m은 1이다 나오겠죠. 그럼 m이 1이 되면 사실 그게 얘도 같아야 되잖아. n도. 맞아 아니야? 그쵸? 그래서 m도 1이겠죠. 뭐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깐만 n은 아니 미안 이게 이 m이 1인 게 아니고 이제 1을 넣어서 정리한 게 같아야 되는 거지. 미안. 그래서 1을 넣으면 얘가 4 빼기 2에서 2 나오고 얘도 정리하면은 6 빼기 4에서 2가 나와요. 그래서 n은 얼마? 2가
B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됐어요. 물론 이건 약간 답을 이미 알고 하는 풀이 느낌이고 원래 이렇게 푼다고 치면 요 순간에 찾는 거야. 근데 아니라면 사실 애초에 다 문제를 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함수 사이 함수가 지나가는 문제가 나오는 걸 지금은 2차, 1차는 나왔잖아요. 맞죠? 근데 나중에 넘어가면 그 수투 들어가면 3차, 4차 막 있고 그 사이에 정체를 알 수 없는 fx가 지나가는 문제가 나와. 그치만 그런 문제도 결국에는 뭐다? 이 골짜기 부분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 내가 이렇게 여기서 지나가는 애야 길이라고 길인데 여기가 너무 좁은 거야. 그럼 여기 지나갈 때 되게 딱 지나갈 방법이 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길이 좁다는 것에 약간 어떤 드립을 생각했다가 이제 그 드립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하지 않겠어요. 최근에 길이 좁아서 안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맞죠? 다들 알잖아? 몰라? 몰라도 됩니다. 수업 시간에 농담삼아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그 얘기는. 자, 아무튼 이렇게 풀면 돼요. 알겠죠? 아,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심화 문제는요 그림을 그려서 그림적인 상황이 이해가 돼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림적으로 상황이 이해가 안 되면 그 상황적인 상황을 지금 그림을 그려서 상황을 이해를 못하면 식을 못 세운다니까. 내가 푸는 식이 그냥 문제에서 식 주고 계산할 식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지금 사실 내가 안 푼 문제도 있잖아. 이 앞에 577번부터 582번까지는 그냥 식을 줘. 난 계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무슨 계산하는 기계 같은 느낌이란 말이야. 근데 그런 거 푸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레벨에서는 이제. 계속 생각하는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형 10번. 부등식의 활용인데 여기 이제 뭐 근의 분리 있고요. 그다음 두 근의 차 뭐 이런 거 있네요. 요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아까 말했던 게 586번. 서로 다른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을 때 이거는 아까 말한 상황은 조금 아니긴 해요. 양쪽에 마이너스 1의 칸이 있는 거야. 그치? 그리고 587번은 뭔가 어떤 근이 있는데 걔가 다른 데 사이에 있대. 여러분 이거 두 개만 풀어볼래요? 내가 분명히 이게 근의 분리랑 관련된 문제거든? 586번이랑 87번이 근의 분리와 관련된 문제인데 한번 풀어봐봐. 풀리는지. 여러분 풀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잘 풀릴지. 다 근해 588번까지가 근해 분리 내용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게 문제 푸는 거네. 연립 부등식 활용 문제네. 다 했네 오늘 부등식까지. 다음 시간에 스텝 3 몰아서 하면 되겠다. 월요일날. 차리고 저도 여러분들 풀라고 시켰으니까 칠판에 풀게요. 푸시면서 제 풀이 과정이랑 비슷한지 생각해보세요.
그림적으로 요 상황인 거죠? 그죠, 여러분? 잘 안 되시는 분은 이제 저랑 같이 합시다. 7번 볼게요. 자, 우리가 y는 fx를 준 다음, 그러니까 지금 얘가 방정식을 주고 얘 해가 알파, 베타 두 개가 생겨야 되고 그 두 해가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1과 3 사이의 값을 가져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맞죠, 여러분? 자, 그럼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고 지금 문제에서 일단 이 근이, 이 실근 놈들이 두근이라고 말한 놈이 자, 서로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판별식 D는 0보다 커야겠죠. 그리고 말한 것처럼 이 중간에 지금 해가 들어간 거 아니니까 얘는 써야 돼. 그래서 1번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써야 되고요. 그 다음 2번 뭐 써야 되죠? F-1이 0보다 크고 F3이 0보다 크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3이 가운데 쪽 라인에는 없고 양쪽 날개 부분에 속해 있다 라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여기 마이너스 1이랑 3이 있고 아니면 여기 마이너스 3이랑 3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축의 위치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번에는? 이번엔 빼먹지 않고 해야 돼요. 그래서 3번 축의 위치 마이너스 2a분의 b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다. 요 세 개 부등식을 풀어서 연립하면 됩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4개네요, 함수값 때문에. 그쵸? 아무튼 저 부등식을 다 만족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봐봐요. 이걸 안 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걸 안 하면 양쪽에 있는 게 아니라 한쪽에 몰빵으로 마이너스 1과 3이 있는 경우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자, 풀어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 잠깐만, 설명만 듣고 해, 얘들아. 587번을 잠깐 봐봐. 587번은 이 얘기야.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k라는 애가 있어. 자, 보세요. y는 fx를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k라고 잡고요. 그 다음 다른 2차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는 0이니까 이건 x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1, x 더하기 2가 0이다 돼서 x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를 해로 가지죠. 자,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요놈이 가지는 두 근 중에서 한 근이 요 두 놈 사이에 존재를 한대. 맞아요? 맞아, 아니야? 그 얘기를 한 거거든. 그러면 생각해봐, 얘들아. 지금 얘가 가지는 한 근이 요 둘 사이에 존재를 한다고 했는데 얘가 어떤 함수냐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고요. 축이 어디 있어요? x는 마이너스 2분의 5에 있는 상황이에요. 맞죠? 축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5에 있어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이제 어디 있겠어요? 얘보다 오른쪽인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이 있겠죠? 근데 한 근이 그 사이에 있다고 했으니까 x축이 이렇게 존재해서 두 근 알파 베타가 나오는데 그 상황이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1과 사이에 껴있으면 이 그림인 거야. 자, 그럼 이거 내가 아까 뭐라고 했죠? 중간에 끼리 하나로 나왔으니까 뭐 하면 된다고? 다른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그럼 뭐만 하면 돼? 동그라미 2번에 있는 f-2가 음수이고 f-1이 양수이다 풀면 되는 거야. 맞죠? 요것만 하면 돼요. 그림적으로 이 상황밖에 없잖아. 그치? 만약 축의 위치가 좀 달랐으면 우리가 그 고민도 확인해야 돼. 얘가 이렇게 중근을 가지는 애가 여기 지나가는 경우도 그림을 그려서 가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 그림만 보시면 요거 풀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 맞는지 확인만 해보세요. 여러 문제 풀어서 저기 풀어서 아직 답이 나오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시간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은 오늘 목표로 한 분량은 다 했어요. 그래서 이 됐는데 뒤에 활용이 있거든? 부등식 활용? 근데 이거 589번 이거 중학교 버전인데 이거 잘 못하는 애들 있어서 요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안되면 개별 질문하세요 이거는. 그리고 591번 이 증가 감소 쪽 더럽게 못하는 애들이 많아서 자, 요 두 문제 활용만 추가로 해주시고 별 문제 없으면 오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풀었어? 왜 멈췄어? 풀어봐. 응? 계산해봐, 계산. 답이 맞게 나오는지 선생님이 한 말이 맞는지 확인해봐. 그리고 걔네들은 589번이랑 591번 해서 잘 나오는지 확인해보시면 갔다 오세요. 오늘 수업은 끝. 여기까지.
근데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해보라고.